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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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계셨습니까? 네. 댓글이 무서워서 도망가셨다는 피디님이 오셨군요. 아니 진짜 아팠다고 자막으로 굉장히 네네. 귀엽게 넣으셨던데.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잘도 제 뒷담화를. 비우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요. 또 언제 가세요? 단톡방 따로 만드시고요.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사연 다뤄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본인 사연은 아니에요. 이제 친구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갈 텐데 박지희 아나운서님께서 대신 네.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 사연은 아니고 친한 동생 이야기라 뭐 소개될진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도움 받아보고자 사연 보냅니다. 30대 초반인 제 친구는 외동딸로 예쁨을 받으며 얼마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 뵙진 못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평범하십니다. 아버님은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고 어머니는 외가 친지들이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십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압박이 있기는 했어도 지금껏 자라오며 갈등이랄 것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구가 이직을 하며 독립하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지금 이 아래는 이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친구 입장에서 써보셨거든요. 제가 친구 입장에서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를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짐을 가져오려고 반차를 내고 본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아무도 없어야 할 집 현관에 낯선 구두가 보였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차마 문까지는 열 용기가 안 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몇 번을 계속 걸었더니 그제야 전화를 받더군요. 당연히 안방의 소리는 멈췄고요. 예상이 맞았던 거죠. 엄마가 출근한 사이 아빠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거실에 내가 있으니 둘 다 나오라고 하니 머뭇거리며 집 근처 커피숍에 가 있으면 거기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되게 깡 좋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거실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기 그쵸.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보통은 그냥 나가버리구나. 그쵸, 도망갔을 것 같아요. 충격 회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내연녀는 보호하겠다는 거죠.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자 마지못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저 좀 보시라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 아빠는 얼른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결국 붙잡지도 못하고 그 여자를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동네 망신이 되건 말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붙잡을 걸 그랬습니다. 아빠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끼리 만든 테니스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고 만나는 사이가 된 건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어떻게 엄마를 두고 이럴 수 있냐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그러네요. 딸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엄마와는 성관계가 없었고 아빠도 사람인지라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은 너무나 미안하다. 충격받을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준다면 그 여자는 물론 다시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잘못한 만큼 너와 너희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보름 정도 지났고 그 이후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고요. 독립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에 들러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의 끔찍한 순간이 떠올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본가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서운해하는 엄마를 보면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네, 이게 제 친구의 사연이네요. 친구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혜갑을 열심히 봐서 그런지 솔직히 친구 아버지의 말이 마냥 허무맹랑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집에까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 했나? 그치.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침대에서 굳이 그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여자가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어쩌면 자기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며 가며 만난 부모님 지인들을 되짚어보고 있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께 차분히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고 이혼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라고 조언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안 돼, 안 돼. 제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친구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엄마한테. 이 일을 겪은 자기 친구한테 어머님한테 상황 설명해드려라. 이혼하실 수 있도록 네가 조언을 해드리고 옆에 계셔드려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의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이가 어떤지는. 그죠, 그죠. 근데 그냥 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오랜 시간 함께하고 막 30년 넘었잖아요. 지금 이분들 함께 하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야 이만큼 나는 성관계의 꾸준함은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그쵸.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은가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나이대에 비추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횟수를 꼭 도장을 찍듯이 해야 딴 생각을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결혼 생활을 하면은 마치 그냥 정말 확인하듯이 아 우리가 참 부부였구나 이런 걸 확인하듯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나 봐. 전 지난번에 우리가 의무방어전 이 말에 굉장히 서운했던 그 남자분 기억나시죠? 남자분이 의무방어전이란 말에 자기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서운하고 너무 발끈하셨는데 그냥 그게 다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유지에 최소한의 그런가 봐요. 약속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교훈이 다가오네요. 오늘 사연은. 이제 이분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알려야 된다. 어머님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저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 알려야 된다? 네. 그럼 결국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돈을 벌죠. 이 방송의 존재 이유. 그렇습니다. 유일한 충실하시다. 존재 이유죠. 아니 솔직히 이거 출연료 내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 내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 아직 냈던 거 아니었어요? 아, 혼자만 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우리는 받고 제가 낸 걸로 이렇게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광고비. 아니 내신다고 하면 진짜. 저희가 더 확실하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말고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고 나중에 엄마가 알았을 때는 남편이란 놈은 그렇다고 치고 딸은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앞방에서 하는 거는 뭐 상부 이상은 이건 좀 정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모텔비 이거 얼마 한다고. 아, 그건 맞아요. 그거는 진짜 100% 공감이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바람 피는 걸 지지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지희 씨 말대로 이 부모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뭐 이혼 지경에 와 있다. 그러면 얘기하고 이혼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면, 꼭 이거를 이야기해서 이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30대 초반인 이 친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의 따님이시죠. 이 사건을 목격한 이 따님분이 아직 미혼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30대 초반이면 성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부모랑은 분리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부모도 하나의 독립된 어떤 부부관계로 가정, 그리고 이 친구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분리된 이딸 세대란 말이에요. 이딸 결혼 못해.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도 안 하고. 일단은 모른 척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견딜 수 있어요. 그 말 안 하는 거를. 같이 살면 힘든데 지금 같이 안 살잖아요. 이거 엄마도 못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뭐 밖에서 따로 따로 보든지. 만나야지. 이거를 지금 딱 보니까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네. 이거를 당나귀 귀를 봤는데 얘기하지 못하는 그 고통. 진짜 어디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또 엄마가 사실 모르고 속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죄책감도 있어요. 맞아요. 속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또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참 엄마와 딸의 관계? 엄마와 딸이 묘하게 뭐랄까 딸의 죄책감 그냥 알 수 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만 많이 한 우리 엄마 그리고 요즘 세대와는 달리 좀 아빠로부터 많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딸들이 엄마에 대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야. 내 친구가 남편한테 속고 있어. 난 봤는데 내 친구 남편이 정말 딱 정확하게 그 장면은 아니지만 정말 그걸 봤는데 내 친구라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건데 만약 몰라. 그럼 내 친구가 안 됐잖아요. 얘는 진짜 이렇게 속고 살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엄마를 볼 때도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미안하고 맞아요. 해서 이 결혼을 깨는 것도 미안하고 참 딜레마다. 근데 결혼을 깰지 말지는 엄마가 결정하게 해야지 왜 딸이 그걸 못 봤으면 모를까 다 봤는데 저는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말해줘. 아니면 그런 거 어떨까? 그냥 농담처럼 엄마 만약에 아빠가 바람 핀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보고 엄마의 반응을 좀 보고 결정하는 거 어떨까? 진짜 아빠한테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얘기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 밥이나 먹어. 막 이래. 빨리 결혼이나 해! 막 그래. 엄마 오히려 결혼이라 그래. 막 스트레스 막 줘. 너나 잘해! 막 이러고. 홧김에 얘기한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맞아. 그러다가 얘기한다. 엄마! 알긴 해. 그렇게 박한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딸이 이런 증언을 해줬을 때 그게 법적으로 뭔가 효력 같은 게 있나요? 증언까지는 필요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빠도 막 발뺌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굉장히 상황을 네.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이렇게 마주쳤는데 거실에서 셋이 네. 마주쳤는데 발뺌 못 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못하지 않을까. 거기서 단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무슨 게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성기는 강화 게임. 아빠가 과연 여기서 이제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느낌에 보세요. 지금 이제 아빠가 뭐 절대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이럴 생각 추호도 없었고 나도 사람인지라 그냥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 진짜 앞으로 잘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알게 돼서 엄마가 막 이혼하네 마네 이렇게 하실 때 아빠가 절대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아빠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엄마는 그 찜찜함을 안고 살아가는 맞아, 맞아, 이렇게 될까 봐. 맞아.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딸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계속 결혼에 대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이러면은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내가 아빠 몇십 년 뒤에 30년 넘게 살아놓고 내 안방에서 그렇게 울면서 언젠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침대에서 다른 여자 누워 있었던 거 알아?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걸 엄마한테 알릴지 말지를 딸이 고민하고 이러는 게 그냥 가족이 껍데기만 남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묻을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서 남편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안방에서 성관계까지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또 한다고 봐야죠. 저는 뭐 또 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아 다른 여자. 근데 예, 이 저도 여자든 그 다른 생각은 여자든. 해요. 뭔가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만날 것 같긴 한데 그 형사사건 법정에 가면 다 그럽니다. 다시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는 때리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어머님과의 그런 성적인 그게 끊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원래 이랬던 분인데 안 걸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직업이 수도 있죠. 그쵸. 저는 이 여성분이 지금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릴까 봐 걱정이에요. 네, 왜냐면은 아빠와의 모든 좋은 추억이 있지만 아빠가 이번이 처음일까? 예전에도 그랬겠지? 아니 엄마랑 나를 뭘로 보고 우리 가정을 정말 파탄 이미 낸 거죠, 이 딸한테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결혼해서 30년 동안 살았더니 결국 대가가 결국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너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분에게 오히려 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일에 너무 이제 한복판에 있으면 너무 괴롭다. 우리 아빠에 대한 생각, 우리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딱 그 손 아나운서님처럼 분리를 하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진짜 이거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고? 이거 너무 자주 아닌가요? 독립했는데? 그치. 이 정도로 분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분리를 하고 그냥 언제 얘기하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일단은 그 일에서 괜찮다라는 자기 어떤 구축을 하지 않으면은 나 진짜 힘들 것 같아 견디기가. 와 내가 믿었던 아빠가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부모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 스스로의 멘탈을 먼저 챙기고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든 아니면은 뭐 아빠한테도 뭐 인간적으로 그 부분 빼고는 나에게 굉장히 괜찮은 아빠였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일을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와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변호사 업계 어려운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연애를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수임을
끌어올리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여기 오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 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이 이제 여성분이 엄마한테 말을 좀 오래 질질 끌었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호사가 꼭 필요해. 바로바로 얘기해버리면 협의한다니까. 협의율이 80이에요, 변호사님. 키워서 먹겠다. 아, 그럼요. 협의율이 80이 넘어요.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라. 이러면 큰일 나요. 고수. 아유, 진짜. 딱 대학이 해결하면 안 고수네요, 돼. 정말. 당장 오지 나무보다 않아요. 숲을 보는. 어차피 전화 신 변호사님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얼마 안 됩니다. 뭐 1%도 안 돼, 0.1%도 안 돼. 그래서 거의 의미 없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빨리빨리 먹어요. 그렇습니다. 네, 있을 때 먼저. 난 스피드다. 네, 딸이 엄마한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딸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고 정리를 해라.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오. 근데 그걸 얼마나 크게 말할지는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옵션을 재량껏. 주는 거죠. 10명이랑 매일 그랬는데 한 명이랑 딱 한 번 그랬다고 말할지 말지는 그 정도 옵션 아버지한테 주고,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지금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뭐 이런 일을 해놓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라고 하는 게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다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성관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나 빼고 온 가족이 나의 그런 치부를 다 알아. 그럼 이 가족은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힘들지.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차피 깨져야 되는 가족이야라고 우리 사연자 친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얘기를 다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아빠를 뭐 벌할 수 있는 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가 또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사실 뭐 성관계만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노년을 보내시면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아버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엄마가 그거를 다 덮고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버지 역시 그 사실을 아는 엄마와 함께 여생을 같이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쵸. 저는 그러게. 이제는 좀 전까지는 감정적인 문제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인데요. 딸이 아빠를 만나요. 만나서 뭐 엄마한테 고백을 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각서 이제 딱 하나 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엄마 이름으로 돌려라.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다음에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이걸 이행하지 못한다면 엄마한테 그냥 이혼을 하게끔 내가 변호사도 다 섭외해놨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빠인데? 아유 일단 너무 괘씸하잖아요. 괘씸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남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또 아니 나는 불편해. 각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 재산 다 내놔라 약간 좀. 전 재산 다 엄마 앞으로. 왜냐면은 엄마가 충격이 클 텐데 그거를 그냥 단지 감정으로 뭐 해결을 한다는 거는 이건 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게 재산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 엄마 이름으로 다 이렇게 명의를 다 이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빠도 인정을 하고 언제까지 아빠도 여유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충분한 여유를 줘가지고 하나씩 이행하는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행하는 건 안 돼. 간단한 것부터 이행하고 또 이행하고 절차를 보면서 아빠가 정말 변화하는 아빠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 일에 반복하지 않을 만큼 나랑도 약속을 지키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어도 조금은 죄책감이 조금 내가 마련해 놓은 거잖아. 그래도 이 증거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막 무성한 그게 아니라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굉장히 좋은 증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적어놓는 거는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버지 배우자는 어머니고 어머니의 짝은 이제 아버지인데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다른 여자 성관계도 괜찮아고 하면 이 문제는 딸이 왜 하냐고 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 권리는 아버지에 대한 성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배우자로서 권리는 이제 엄마만 있는 건데 딸이 나서가지고 엄마는 배제하는 채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엄마를 배제하는 채 내가 뭐 이런저런 엄마를 위해서 권리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은 엄마를 좀 무능력자 정도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하여튼 또 약간 일리가 있네요. 아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아빠 만약에 이거 한 번 더 이런 일이 나에게 걸리면 재산을 다 나에게 줘라. 그거는 그거잖아요. 이건 강도 아닌가요? 공갈증이에요. 공갈. 아니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엄마를 주든지 뭐 엄마랑 나눠 갖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혼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 가정,
나까지 포함된 그 딸까지 포함된 이 가정의 파탄을 아빠가 일으켰을 때 내가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진 않겠다. 당장 얘기하진 않겠지만 안전장치? 그럼 나랑 약속해 아빠. 뭐 제가 좀 말을 표현하고 항상 과격하니까. 그래 그럼 딸이야 무슨 도둑이야 그러면 아빠 나랑 약속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좋게 표현을 해서라도 아빠에게 약속을 받되 말로가 아니라 아빠가 아까 뭐래요 잘한다며요. 정말 잘하겠다며요. 어떻게 잘할 건지. 예, 아빠 그럼 일단 차는 내 거로 해놓고 아 근데 이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은 좀 일리가 있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막 너무 막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막 말로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빠가 앞으로 딴 생각하지 않게라던가 맞아요. 혹은 이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뭔가 최소한의 테두리를 쳐준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김영란법 같은 것도 그 존재만으로도 민식이법 같은 아, 것도 그쵸, 그쵸. 존재만으로도 뭔가 되게 조심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이 아버지한테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것 같다. 네. 엄 변호사님 말씀이 되게 맞는데 문제는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걸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이걸 이 왜- 사실을 알게 되는 이걸 왜 순간. 얘기를 한다고 이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충격은 이제 말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두 부부의 관계가 이제 관계도.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내 말 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지는 이게 딸이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고 어디까지 말할지는 아버지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그냥 잘 지내자. 그래 좋은 기회가 아니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 아빠가 나한테도 사실 충격을 준 거예요. 어떻게 피해자가 엄마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내 딸이 걱정된다고 한 말은 이 딸한테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잖아요. 자기 과거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자기의 미래가 나의 남편에 대한 인상이 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집에 데리고 와서 한 행동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빠를 길거리 모텔에 싼 여자 손잡고 들어가는 거 본 거랑은 그럼 달라. 이거랑은 너무 다른 달라요. 거예요. 너무 다른 거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 딸이 그걸 봤다니 이 나쁜 놈 맞아, 그게 맞아, 더 맞아. 아빠한테 화가 날 거예요. 내 딸이 내 딸한테 충격을 준 나쁜 놈.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딸이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제가 아이 낳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우리 남편, 우리 오빠가 가장 1순위였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솔직히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오빠보다 내 딸, 내 아들이 더 우선이다. 충격을 엄마만 받았어. 피해자가 아니라 이 딸도 비록 아마 그러니까. 30대가 넘은 성인이라도 그 충격을 딸이 그거를 보게 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해서 엄마가 남편에게 더 화가 나는 지점이 바로 이 그럴 지점이다.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엄마를 배제하고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이 둘 다 맞아요. 왜냐면 둘 다 공감이 가서 어느 쪽도 또 치우칠 수가 없는 게 엄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엄마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엄마한테 이 사실을 다 까발리고 엄마랑 같이 충격을 받고 막 셋 다 소용돌이에 휘말리느냐 아니면 아빠랑 딸이 먼저 요거를 좀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좀 잘 좀 단도리를 짓느냐 약간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핀 거 저는 용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용서는 수 있지만 네, 충격은 그렇기 어쩔 수 때문에 없어. 아빠가 이렇게 나랑 약속한 걸 이행을 했다.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니? 그랬을 때 아니 아빠가 정말 변하는 사람인지를 난 보고 싶었고 정말 용서가 가능한 사람인지 엄마랑 같이 앞으로 여생을 평생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알고 싶었다. 근데 보니까 여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빠 정말 그때 실수인 것 같다. 용서해줘라. 라고 또 엄마를 설득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를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결정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딸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살지 말지는 혼인 당사자가 정해야지. 아니, 딸이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곧 파탄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응징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아 갑자기 반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저한테 하신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좀 입장.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해보세요. 내 딸이 네.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면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나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저는 남편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뭐 모르는 거 굳이. 맞아요. 굳이. 그러니까 내가 호시탐탐 이혼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 이상. 그래. 그냥 나 지금 너무 그냥 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훅 해가지고 뭐야 그럼 같이 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뭐 근데 또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때 또 내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충격인데
그게 아니라 내 딸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일단 딸이 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젠 빼박이에요. 이젠 내가 용서해줄 재량이 나한테만 있는 것도 그쵸. 아닌 거야.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되게 어색해질걸요? 아무리 엄마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근데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아니, 말을 안 하면 딸이랑 아빠는 살짝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치. 엄마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왠지 죄 짓는 거죠.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이제부터 안 가지시면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는 엄마를 위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그 완전히 그 기본 국룰 있잖아요. 끝까지 잡아떼라. 아, 있죠. 끝까지 맞아, 잡아떼라. 끝까지. 게임을 한 것이다. 그게 예의다. 그게 진짜 상대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아까 뭐 소리가 났다? 그거 뭐 게임을 하고 있어. 같은 거다. 게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성관계가한테 박수 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도 없는 사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바람 폈다. 들켜서 너한테 얘기를 하게 됐다. 아니, 솔직히 진짜 모르는 여자를 일단 침대 위로 들인 거잖아. 집에. 그러니까. 그 그걸 집이 다 살려야 돼, 얘기하는 건 알자는.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죠? 아빠가. 예. 네. 그 정도로 얘기해도 되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용서를 구해본다. 네가 용서해주면 나는 좋은 남편으로 살 것이고 하여튼 처분은 당신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무슨 죄를 졌는데?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 또 인정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죽을 죄인데?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이렇게 무슨 해야 돼요. 소리야?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법공부했다고 뭐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그 뜬금없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바람 피고 있다니 왜 나한테 그래? 상황극이잖아요. 그런 거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얘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이 나시잖아요. 조언이 지금 실감케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액터가 아니라서. 어쨌든 근데 저는 아무리 이리저리 굴리고 재봐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사람의 입장차라는 게 다 다른 게 내가 만약에 내 절친의 어떤 남편의 바람 현장을 목격했다. 이런 거랑은 또 완전 다른 얘기고 너무 달라서 그건, 예.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봐도 지금 이 사연에서 이 일을 겪으신 따님이라면 저는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친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관계라면 저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예,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엄 변호사님 계속 이제 아버지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양반이 풀어야죠.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친구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런 행동으로 그렇죠. 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 놓는 게 친구의 정신 건강으로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아버지가 앞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돕는 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말처럼. 네네네. 그렇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재산도 엄마한테 좀 넘겨놔라. 그게 첫 걸음이다. 저는 한 단계 더. 그렇죠. 아빠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빠를 믿을 수 없다. 이것까지는 아빠가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실수를 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명의를 변경해놓고 이런 거 좀 수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요즘엔 엄마 다 이렇게 황혼 때는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야 본인이 이혼 안 당하려고 다 저렇게 우리 하는 엄마 거래. 이렇게 해야 세금이 좀 덜 나온대. 맞아, 막 이런 맞아. 식으로 대충 얘기하면. 그리고 솔직히 넘겨놓는다고 하는데 의심하면서 싫은데 왜 나 왜 내 명이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재산 왜 넘겨? 의심스럽다. 엄마 이따 한다고 하면 그거 그래. 그래? 세금을 아끼려면 재산 분할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그때 이제 엄 변호사님 찾아가셔가지고. 남자분이 일단 넘기려고 하다가 내가 그래 바람은 폈지만 재산 다 넘길까 하다가 그냥 엄 변호사님 찾아가야죠. 아, 그죠. 그때는 또. 잘 못 넘겨요 생각보다. 전 바람 한 번 폈다고 전 재산을 다 넘겨라? 잘 안 넘겨요. 이분 나이가 지금 제가 거의 뭐 60대 초반 아니면은 뭐 그렇겠죠. 그렇게 텐데 그 아빠가. 그런데 이게 중독성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내 이름도 좀 넣어주던가 아빠. 어쨌든 이제 그냥 모른 척하는 건 너무 이제 수수방관하는 거고 본인도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최소한의 아직 엄마한테 이런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전에 또 다른 제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엄마한테 알리는 게 너무 마음에 이런 게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분이. 안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남편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걸 딸한테 안 걸렸다면 뭐 굳이 뭐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문제가 되었으니까 고백과 용서를 받는 게 새 식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의견 차를 좀 좁히기가 쉽지 않지만 네. 어쨌든 뭐 생각하는 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되게 어렵네요. 처음에 사연을 읽을 때는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막 좀 깊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또 친구분 사연이어가지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네, 그래서 더 또 고민이 돼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의견은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 친구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너 엄마한테 얘기해라. 차분히 상황 얘기해드리고 이혼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려라. 조언해주고 싶지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친구분한테는 진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친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냥 자기 친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얘기 들어주고 뭐 위로해주고 같이 이럴 수는 있지만 야 이혼하시라고 해. 뭐 이혼하는 게 그렇죠. 맞아. 이렇게 친구가 그러니까요. 조언하는 건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친구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조건 이건 엄마한테 알려야 돼라고 했으면은 충분히 알리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맞아요. 보름 정도 지나고 또 아빠 얘기도 들어주고 지금 혼자서 이걸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빠의 행동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반대의 생각도 있겠지만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 것 맞아, 같아요. 허상과 사는 거죠. 네? 허상과 사는 거죠, 그러면. 허상과 네,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그래야 뭐 나중에 이제 혼인 기간이 쌓이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네 매출 전략 끝. 정리하시죠. 갑자기 뭔가 악플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 흐리시는 거죠. 아니, 우리 방송 중에 엄 변호사님이 수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앞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뭐,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건 뭐. 제가 나오는 목적을 이해하신 거죠.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놀랍게도 엄 변호사님이 수임 이렇게 하는 건 다 드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인데. 원래 이게 허를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리숙하게 이렇게. 가족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네 분의 오늘 뭐 의견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알게끔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그 전에 완충 절차랄까요? 그런 절차로 어머님한테 알리지 않는 선에서의 따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의 권한으로 넘겨드리든지 그건 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내 사연이어도 괜찮고 내 주변에 고민되는 사람의 이런 오늘 본 것처럼 이런 사연도 괜찮습니다. 무슨 사연이든지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뭐 메일로 남겨주셔도 좋고 뭐 댓글로도 뭐 좀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연락 드려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